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스쿨 혁명 미래교육 특강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바로 손가락으로 새로운 교육을 창조한다. 여러분들 손가락이 요즘 온라인 시대에 너무 중요해진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대로 우리 삶이 구조화되어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이 세계의 발전 방향까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아니면 기업 그리고 국가 정부라 하더라도 이들 IT 기업에서 만들어낸 컴퓨터와 솔루션이 아니면은 전혀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시대의 미래 교육의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기업의 슬로건은 인류 삶의 방향이자 교육 방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IT 기업이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에 교실을 집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결국 2020년에 정말 집이 되었잖아요. 온라인 등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 IT 기업의 슬로건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의 새로운 시스템과 그리고 교양과 상식에 맞는 것을 아이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IT 기업의 슬로건이 바로 교육 방향이자 우리 인류의 삶의 방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학자들은 미래 학생들의 65%가 앞으로 모두 IT 관련 서비스 직종에 참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IT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의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국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IT 기업과 국가 간의 이 파워 게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하는 전쟁 이외에 이미 온라인 전쟁이 시작된 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IT 기업의 에듀테크 독주와 교육의 개별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온라인 사회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위험한 것은 기업의 독점, 바로 독과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그 고립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죠. 뭐 인증 넣으세요. 비밀번호 넣으세요.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끝끝내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제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이 레리 페이지가 검색창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만들어서 선점함으로 해서 완전히 글로벌 공룡 빅테크 기업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 IT 기업의 기본적인 기업 전략은 무조건 자기의 상상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선점한다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기업은 무엇을 추구해요? 기업의 이윤 추구가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한 또 다른 일들을 시스템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지털 메타버스는 토큰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의 바로 30억 제국의 황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도 소비자로 규정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들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바로 현대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규격화된 인류를 생산해내고 교육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에는 어떠한 리더가 필요한지 두 분,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두 분의 교육 정책을 한번 비교해 교육의 방향과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책에 공통점이 있죠. 교육의 다양화, 독창성과 창의성 강조 등등이죠. 이 이외에 교육 정책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오로지 홍진경 수학풀이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천명하신 교육 정책만을 두고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계속적으로 교육의 개별화와 국민의 개인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가 많은 국민이 있으면 국가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교육의 공정성 문제도 부모의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교육의 개별화를 이야기할 시즌이 아니죠. 이미 교육의 개별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유튜브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골라서 보고 있나요? 이게 바로 교육의 개별화예요. 유튜브는 이미 학교가 된 지 오래이죠. 온라인 디지털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얻고 싶은 교육 정책은 이러한 작은 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정치인 거죠. 왜냐하면은 구글의 그 정책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에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프리미엄으로 광고를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0,000원이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0,000원이 없으면은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수업을 계속 그 힘들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너네 애들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딱 규제를 해줘 버리면 어때요? 기업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물론 빅테크 공룡 기업들이 힘이 센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와 같은 작은 개미의 국민들이 한 대표를 뽑아서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게 하는 건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이러할 때에 국민의 개인기와 개별화를 강조하는 리더가 만약에 교육 정책을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사기업에 다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 IT 빅테크 기업들이 에듀테크에 엄청 열심인 거 이미 아시죠? 여러분 줌과 미트가 없는 세상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 사회에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만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격을 올리면 어쩔 건데요. 이를테면은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사람들을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위해서 10만 원씩 낼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조정하고 해주는 게 바로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개인기와 개별화는 사실 지금 단계 이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30년 안에 급변기가 온다는 거,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교육조차도 이제 다 VR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VR을 살 때 학교에서 모두 사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다고 보세요. 이를테면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걸 쓰는 아이들은 굉장히 실감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구글에 어제 그 말씀드린 그 체험형 종이로 된 거 있죠. 그런 걸
쓰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공부의 수준도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이 되어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 사회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혁신 시스템의 교육 정책을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으로 내놓고 있고, 그리고 공교육의 다양화에서는 아이들의 특성도 살리지만은 빈부격차가 없는 사교육조차도 어디에서 공교육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평생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퇴직 공무원이지만 퇴직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열망이 커요?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왜? 앞으로 저도 살 날이 30년 넘게 남아 있는데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은 일반적인 학령기 아이들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IT 기술이,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빨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매번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물건 온라인으로 살 때 쿠폰 오고 이러는 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내가 세이브해서 가게를 불려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평생교육도 디지털 전환 시대와 맞물려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포 대입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는데요.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5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이 그래요. 굳이 학교를 뭐하러 나와요? 국영수사과. 왜?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그 잘 버는 사람들 엄청 잘 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코딩을 해서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요. 바로 이렇게 IT 관련의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예전에 자격증이 필요했던 시대는 완전 다르잖아요. 굳이 대학을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물론 의무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중학교 때까지. 하지만 중학교 졸업하고서 내가 셈하고 읽을 수 있다 하면은 문제 없죠. 뭐든 해도 그는 인정받기 마련이죠.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나는 이대로 살아간다라고 선택했을 때 go 되는 거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 3천만 원의 국가 지원금을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20대, 30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리더가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2030년 안에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식량 부족되어지고, 식량 부족은 기후온난화가 또한 문제가 되어서 인류의 90%가 죽고 10% 정도 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인류학자들이 또는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 푸드 권력을 이미 이들 IT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 택배 그리고 상품 라인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급자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생명권을,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내가 굶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참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통제당하고, 그리고 100원짜리 그 과자를 10,000원에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교육 정책에 관련되어서
좋은 리더를 뽑는 거, 이것을 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와 시대상에 맞추어서 그 시대상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걸 정책화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개인기, 국민 개개인의 개인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국민들이 이들 빅테크 IT 기업의 노예적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죠. 이를테면 독점과 그리고 독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푸틴 독재라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그러한 합동된 마음,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게 젤렌스키였나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개인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정책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담보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평화로우려면 정말 이 건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 돼요. 특히 교육 정책은 바로 그러한 것들, 이 싱킹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 미래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미래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소비 행동과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나의 생각과 취향에 따른 선택으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 나가고,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과 공생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교육, 이것이 바로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 하나가 바로 새로운 교육을 창조해 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이 손가락으로 누군가 우리의 리더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정말 신중하게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국가 권력과 시스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선출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들 빅테크 기업이 중심이 되어지는 미래 사회에서 노예적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개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지금 이대로도 여여하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손가락으로 새로운 교육을 창조한다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5강 다음 시간에는요, 암호 코비드19로 열린 메타버스의 세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미래교육 특강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